네, 금요일 맞수 토론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첫 번째 주제는 백다 앵커의 브리핑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5.18 참배쇼 5.18 연명들에게 또 한 번 누를 끼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속으로 항의자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텐데 혹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은 아닌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피해자 코스프레, 바로 이 장면을 놓고 나온 지적입니다. 우선 아까 단추가 떨어져서 양해를 구합니다. 저희들의 진정성이 아직 다 전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저 진정성 전달의 문제였을까요? 과거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미 여러 번 5.18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장 대표처럼 참배를 거부당하면서 발길을 돌려야만 했던 사람이 있었죠. 여러분,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껴야 합니다. 같이 뭉쳐야 합니다, 여러분. 내란 동조 세력, 당시 한덕수 전 총리를 향한 광주 시민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결코 이 장면을 모르지 않았을 장동혁 대표. 그의 광주행 후폭풍이 거센 이유입니다. 네, 어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광주를 찾았는데 거센 항의 끝에 5.18 민주묘지 참배는 하지 못했습니다. 윤희석 의원님, 근데 사실 저렇게 거센 항의를 받을 거라는 건 다 알고 간 거잖아요. 당내에서는 어제 일정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일단 저 일정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당의 대다수 분들의 어떤 의견을 취합한다거나 그 의견을 반영한다거나 하는 과정이 없었던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일부 소수분들하고 논의 끝에 결정한 거다. 전격적으로 결정돼서 광주행을 실행했다. 이렇게 저는 들었는데 그 과정도 과정이지만 지금 왜 광주를 가느냐라는 어떤 배경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꽤 당내에 있는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러한 항의 장면이 참 안타까운 장면이죠. 저희 당의 지도부에서 광주 5.18 묘역에 갔을 때 반드시 저렇게 반발하는 모습만 보였던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왜 장동혁 대표가 어제 저곳에 갔을 때 저렇게 많은 시민분들이 반발을 했느냐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결국은 계엄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광주 시민을 향해서 계엄과 관련한 윤 대통령의 작년 12월 계엄령 발동에 관련한 장동혁 대표의 그동안의 입장이라든지 발언 이런 것들이 전혀 광주 시민들의 생각과 부합하지 않았다. 그것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광주를 방문했다는 것이 저는 안타까운 상황을 연출한 가장 큰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용주 의원님, 어제 저 일정에 대해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일부러 항의 유발한 거 아닌가, 피해자 코스프레 한 거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요 굉장히 나쁜 정치를 하는 이 표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려는 이 의도가 사실 광주 시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의 갈등 요인을 부추기려는 겁니다. 돌이켜봤을 때 건국전쟁 2를 봤죠. 그리고 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할 때 전쟁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광주에 와서 사실상 이 내란의 세력과 단절하지 못한 상황에서 왔으면 당연히 광주 시민들한테 격렬한 항의를 받을 걸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념 프레임을 또 던져서 이념 전쟁을 하겠다는 거. 그도가 너무나 다분하잖아요. 나쁜 정치인이에요. 사실 광주 시민들이 5.18 정신을 누구에게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시민들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국민의힘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왔을 때 무릎 꿇고 고개 숙여서 했죠. 이준석 대표 왔을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한덕수 전 총리와 장동혁 대표에게 왜 광주 시민들이 이렇게 격렬하게 항의를 하겠습니까? 그들은 내란 동조 세력, 내란의 세력과 단절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 광주에 와서 광주를 욕보이는 듯한 그런 행보를 한 거잖아요. 결국에는 본인의 지지층 내에서의 어떤 이념적인 갈등을 유발시켜서 이득을 취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대표적으로 나쁜 정치인이죠.
저는 이런 분들은 정말 야당의 대표로서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5.18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는 아주 극단적인 정치 쇼다. 저는 퇴출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정치쇼다. 두 번째는 국민의힘의 미래가 없다고 보는 게 5.18을 이용할 정도의 이념적인 그 정책 자산밖에 활용할 게 없어요. 사실 이 정부는 에이펙의 성과, 그다음에 민생에 대한 실용적으로 가자, 이념에서 떠나자고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장동욱 대표는 이념으로 다시 복귀하고 있어요. 국민의 삶을 책임질 만한 야당의 어떤 그 대표로서의 모습인가요? 저는 사실 이제는 국민의힘의 미래가 장동욱 대표를 계속 지도부로 두는 이상 예. 없다. 저는 그렇게 좀 비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장 대표는 어제 찾아간 게 호남 민심을 좀 다잡겠다 뭐 이런 목적이었던 거예요. 목적이 뭔가요, 정확히?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 예. 그래도 아마 이런 행보를 통해서 본인이 얘기했던 하루에 1도씩 중도로 가겠다. 조금씩나마? 예, 하나의 실현 방법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죠. 예. 다만 그 목적을 달성했느냐 여부는 뭐 국민께서 다 판단하실 거고 오히려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던 분들 중에 좀 강한 주장을 하는 분들은 왜 광주를 갔느냐고 또 비난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양쪽을 다 잡으려고 생각했던 장동혁 대표의 정치적인 어떤 전략이 처음부터 좀 잘못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평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요, 연장선상에서 네. 만약에 윤호개인을 뭐 정리한다. 나 이제 면회 안 갈 거다. 우리 뭐 진정으로 사과하겠다 하고 뭐 그런 뭐 퍼포먼스가 네. 있었다 하면 그러고 광주를 찾으면 광주 시민들의 반응이 좀 달라질까요? 그렇죠. 달라지죠. 예. 앞서도 얘기했듯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준석 대표 사실상 국민의힘의 강력히도 5.18 정신을 계승하고 인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예. 그러려면 최소한 선후 관계가 분명해야죠. 전제 조건은 탄핵을 반대하는 당론을 바꿔야죠. 그리고 탄핵을 찬성하고 내란의 세력과 단절하고 새롭게 태어나겠다. 국민들께 지난 계엄의 시간부터 현재까지 우리의 모습을 정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예. 그리고 나서 광주에 와서 정말로 이 5.18에 대한 아픔들과 구테타로 이 피해 입은 사람, 이 광주 시민의 이 말하자면은 그 원한, 네. 한에 대해서 좀 치유하겠다고 고개를 숙인다면 저렇게까지 하지 않죠. 거기에다가요, 정말 저는 그 이게 좀 심한 말로 하면 이게 제대로 된 사고를 가지고 이 발언을 했는지 모를 만한 이야기를 해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면회, 내란 수계에 대한 면회를 눈물의 면회를 했는데 그걸 왜 갔냐 그랬더니 이게 5.18 정신과 무관하지 않다고 합니다. 어떻게 내란을 일으킨 사람이 면회 간 게 5.18 정신하고 무관하지 않죠? 그랬더니 이게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함께 뭉쳐서 싸운다는 거, 이게 5.18의 정신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예. 그리고 나서는 이제 5.18의 관계자를 찾아가서 5.18이 누구의 전유물이냐라고 따지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거는 이념 전쟁으로 이번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고도의 전술이다. 아주 고약한 전술을 펴고 있다. 그래 봅니다. 광주 얘기 하나만 더 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월간 호남을 예고했어요. 매달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변화가 없이 그냥 가면 또 저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 번 가면은 마음을 좀 열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여러 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본인의 그 계엄에 대한 어떤 선회된 입장을 발표하거나 어떤 본인의 입장을 좀 밝힐 수 있는 뭔가 변화가 있어야 한 번을 가든 10번을 가든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거 없이 단순히 횟수만 늘어난다고 해서 광주 시민들의 반응이 달라질 것이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예. 지금 속보 자막으로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특검이 김건희 씨 그리고 건진법사 전선백 씨 그리고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 대해서 추가로 기소했다. 혐의는 정당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어떤 사안인지는 조금 더 브리핑이나 또는 설명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렇게 짤막한 속보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그 전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 지금 영장이 청구가 됐고 국회에서 이제 체포동의안 어떻게 될지 아마 민주당 주도로 뭐 가결이 될 본인도 이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새로운 좀 보도가 나왔습니다. 특검이 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내용들이 좀 하나씩 보도가 되고 있는데 계엄 해제 본회의 통보를 받고도 의원들에게 안 알렸다 이런 내용이 적시가 됐습니다. 단순히 여기저기 장소를 옮긴 것 넘어서
계엄 해제 본회의 표결합니다라고 그 통보를 받았는데 의원들에게 안 알렸다라는 걸 특검이 밝혀내서 영장을 청구할 때 적시했다는 거예요. 네. 사안이 좀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사안이 더 커지죠. 이제 통상의 기준이 있는 것이죠. 예. 사실상 이 정도의 국회가 군이 침입해서 어떤 그 국회를 침탈하려고 하고 사실상 본회의장을 장악하려고 하는 상황이면 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한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의장이 본회의에 있어서 계엄 해제 표결을 들어오시오 하면 기본적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알려주는 게 통상의 업무입니다. 예. 근데 그 통상의 업무를 넘어서서 그걸 방기하고 알리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상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가 되지 않기를 바랬던 거 아닌가라고 합리적 의심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의 정도는 나중에 재판에서 가리겠으나 최소한의 내란에 동조하고 거기에 대한 중요 임무를 맡은 게 아니었나라고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 돼서요. 27일 날 최종적으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고 나면 영장실질심사에서 사실 저는 판사가 발부할 가능성도 높아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예, 물론 추 전 원내대표는 표결 불참 관련해서 언급한 적 없다라고 반박은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사실이 하나 나온 거죠. 예. 계엄 해제 의결하겠다는 통보를 원내대표로서 받았는데 그 회의가 시작된다는 것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한테 안 알렸다. 그럼 그것이 과연 투표 행위를 방해하려고 한 것이냐, 여기까지 이제 연결이 될 수 있느냐의 여부가 중요한 건데요. 예를 들어 투표가 불성립을 했다. 당시에 제적의원 과반이 출석하지 않아서 계엄 해제 의결이 불발됐다면 혹시나 이 상황이 굉장히 법적으로 불리하게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적용될 수 있겠는데 예. 이미 민주당 의원들만으로도 투표 성립 요건은 갖춰졌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당시에 일부러 안 알렸다고 하더라도 결과에 큰 영향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유로 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지 않습니다. 예. 어쨌든 특검에서 알려지지 않은 다른 것에 대해서도 소명을 해서 영장을 청구했는지 그거는 모르지만 예. 지금까지 나온 정보만을 취합해서 생각을 해볼 때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여전히 좀 낮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27일 아마 표결이 이루어질 테니까요. 지켜보겠습니다. 물론 그리고 나서 또 법원의 판단을 또 따로 받아봐야 합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페이스북에 실제로 이 대통령 재판이 재개가 되면 그걸 막을 유일한 수단인 계엄을 선포할 거다. 민주당이 찬성하면 계엄 해제도 어렵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건 윤희석 전 대변인께 먼저 여쭤야 될 것 같아요. 이 발언은 사실 그간의 한동훈 전 대표의 행보에서 조금 글쎄요. 많이 튀는 행보다라는 분석이 나오거든요. 예, 핵심은 이 계엄이라는 단어 때문에 좀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 재판이 재개될 경우에 그 재판 과정을 그대로 둘 거냐 또 그 재판 결과에 승복을 할 거냐를 묻는 겁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민주당이 지난 주말 에이펙 폐막 직후부터 한 이틀 동안 벌어졌었던 재판중지법 관련한 내용 그 과정에서 우리가 봤던 민주당의 의도 즉 재판이 혹시라도 열릴까 봐 뭐라도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그 불안감 예. 그 불안감이 과연 어디까지 지속이 될 거냐 이게 그대로 재판중지법 추진 안 한다는 것만으로 잠재워질 수 있겠느냐 거기까지 생각을 한 것이죠. 지금 민주당의 입장은 재판 절대 재개돼서는 안 되는 거고 오늘 강훈식 비서실장의 말 맞다나 법원에서 재판 재개하면 다른 조치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무슨 조치냐는 거예요. 행정부 입장에서 대통령 입장에서 재판 진행을 막거나 재판이 열리는 것에 대한 또는 결과에 대해서 뭔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행정부와 사법부를 장악할 수 있는 계엄이라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이제 계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이건 뭐 논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생각을 해보면 방법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민주당이 물어보는 거고 예. 민주당에서 그게 아니라면 단 한 명의 의원이라도 나는 만약 그런 상황이 되면 목숨 걸고 계엄을 막겠다 이 말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민주당이 물어본 거다라는 취지로 이제 배경을 설명하셨는데 어떻게 네.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철저히 추상화잖아요. 가정의 가정. 예. 재판이 제기된다면. 근데 현실은 이미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헌법 84조를 준용을 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재판을 중지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는 좀 이 계엄이라는 어떤 자극적인 단어를 통해서 무리수를 두는 느낌을 주지 않았어야 된다고 봐요. 저 같으면은 지혜롭게 5년 뒤에 임기를 마치고 나서 재판을 받겠는지 답을 해 주십시오. 이게 더 훨씬 현실적이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국정 안정을 바라는 여야 진보 보수 모두를 떠나서 지도자가 꿈꾸는 사람이라면 그런 질문을 해야죠. 저는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라든지 일부 극우적인 생각을 갖는 분들의 이 질문, 현직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 예. 진행돼야 된다라고 하는 건 누구를 위한 재판 진행이죠? 어떤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재판 진행을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 현직 대통령이 임기가 시작된 지 5, 6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법원은 이미 재판 중지를 했는데 그걸 다시 재판을 가동시켜서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국정 운영에 불안정을 갖고 오면 누가 이득이 되는 거죠?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 이득을 쟁취하기 위해서 전체 대한민국 국가의 국민들의 생활과 국정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박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물어본다면 임기 끝나고 재판을 받을 것인가? 예. 거기에 대해서 그냥 던지는 것이 야당다운 그리고 논리적인 질문이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예. 말씀 잘하셨는데요. 그 논박할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해서 왜 재판중지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당 대변인이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그것도 대통령실과 상의 없이. 그러니까 의도는 뻔한 거 아닙니까? 재판이 재개되면 안 되니까 재판중지법이라는 걸 만들겠다는 것. 이것을 어느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거 한동훈 전 대표가요. 이 사안에 대해서 처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지난 2월에 발간됐던 책에 보면 계엄이나 또는 처벌 규정 개정 같은 극단적 수단을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처벌 규정 개정 벌써부터 얘기 나오잖아요. 배임죄 폐지. 이게 뭡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혐의와 그대로 직결되는 이 죄를 아예 없애서 재판이 진행되지 않게끔 만들겠다는 의도를 공공연히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법사위 통과도 시키고 이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만약에 재판이 재개되면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전달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아니, 제가 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 왜 재판중지법을 진행했느냐. 박수현 대변인이 얘기를 했잖아요. 불을 떼니까 물이 끓는 거다. 결국에는 국민의힘의 지도부와 서울고법원장의 얘기를 언지를 했단 말이에요. 예. 뭐 이런 쪽으로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고 진행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왜 하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재판중지법에서는 거의 사문화된 법으로 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게 나온 것이고 대통령실 입장은 분명하잖아요. 재판중지법 하지 말아라. 괜한 오해를 필요일 수 있다. 이미 대통령실의 입장을 밝혔어요. 근데 그걸 또 한동훈 전 대표가 끌고 들어와서 대답을 해라. 아니면은 재판 진행되면 계엄할 거다. 어깃장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겁니다. 대통령, 그러니까 당의 입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나 최소한 당사자일 수 있는 대통령이 있는 대통령실은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이미 답을 했는데 예. 재차 물어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뭐 말할 어떤 답변에 대한 여지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오늘 강훈식 비서실장이 다른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니까요. 재판이 재개되면 다른 조치를 하겠다. 그 다른 조치가 뭡니까? 그러니까 예. 다른 조치라는 그게 건 뭐예요? 이 재판이 재판이 진행이 된다면 국정 안정이 혼란스러울 것이고 예. 결국에는 외교적 문제, 민생의 문제, 그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국민들의 삶 자체가 또 흔들려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 12월 3일 이후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거의 1년을 아직도 그 악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현직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이 돼서 국정이 흔들린다면 거기에 따른 조치를 강구한다는 얘기죠. 그게 무슨 조치냐고. 그거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그거를 아직 나오지도 않는 얘기를 가지고 흔들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진보 보수 지도자 모두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대한민국 국민을 보고 정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어떤 나라의 어떤 큰 근간을 흔든다는 것 자체 저는 그게 생산적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 예.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